그리고 방향 그래프에서 두 번째 문제로 강한 결합 요소, 영어로는 strongly connected component라고 그러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번 절에서는 강한 결합 요소가 무슨 뜻인지, 그리고 강한 결합 요소를 찾는 알고리즘, 그리고 이것을 구현한 strong connect라는 함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한 결합 요소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정점 A에서 B로 가는 방향성 경로도 존재하고 B에서 A로 가는 방향성 경로도 존재하는 이런 것을 강한 결합 요소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시면요. 만약에 A에서 A와 D를 보면요. A와 D는 A에서 D로 가는 경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D에서 A로 가는 경로는 요렇게 있죠. 그렇죠? 그래서 A와 모든 다른 정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소 안에는요, 제가 이 굵게 표시한 이 부분, 즉 사이클이 이루어져 있는데, 이 요소 안에는 어떤 주 정점을 선택해도 서로 가는 양방향으로 가는 방향성 경로가 있습니다. 직접 연결이 안 돼 있더라도 양방향 경로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E와 D도 이렇게 가는 경로와 또 이렇게 가는 경로, 양쪽 경로가 있다는 얘기죠. 또 여기에 하나 더 있죠. 또 요렇게 해서 이걸 하나의 강한 결합 요소라고 그러고요. 또 여기에도 또 하나의 강한 결합 요소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이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양쪽으로 가는 어떤 두 정점을 선택해도 양쪽으로 가는 방향성 경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는 강한 결합 요소가 두 개가 있는 것이죠. 그 왜 강한 결합 요소가 중요하느냐? 왜 중요한가를 보면요. 강한 결합 요소는 어떤 의미냐면, 여기서 만약에 이 강한 결합 요소에서 정점 하나를 내가 삭제한다 이거죠. 정점 하나를 내가 삭제한다. 그래도 이 강한 결합 요소 안에서는 다 연결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이걸 삭제한다면, 이게 만약에 없어진다 하더라도 A와 F로, A, D, F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예, G를 만약에 삭제한다 그래도 J와 I는 연결이 되어 있죠. 이렇게 강한 결합 요소는 정점 하나를 제거해도 연결이 유지되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뭐 네트워크나 이런 걸 구성할 때 방향성이 있다면 방향 그래프로 모델링을 하고, 그리고 강한 결합 요소가 되도록 중요한 크리티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한 결합 요소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이거는 20강에서 봤던 이중 연결, 즉 바이 커넥티비티 혹은 단절점 문제였죠. 이중 연결과 상당히 유사한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중 연결에서 문제는 뭐였습니까? 그 어떤 A에서 B로 가는 경로가 서로 다른 경로가 두 개 이상 존재하는 것을 이중 경로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를 한 정점이 없어도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이런 모양을 이중 연결이라고 그랬고, 이것은 어떤 네트워크의 크리티컬한 포인트를 없애는 그런 역할을 했었죠. 그래서 이 강한 결합 요소도 개념도 비슷하기 때문에 구하는 방법도 상당히 그때 이중 연결 요소 혹은 이중 연결 요소가 안 되는 그 단절점 있죠. 단절점이라는 것은 어떤 요 그래프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단절점을 없애버리면 그래프가 양쪽으로 쪼개지는 이런 것을 단절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단절점을 찾는 문제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강한 결합 요소를 찾는 어떤 방법을 보면요, 그것과 전에 했던 그것과 유사한데요. 우선 지금 이제 굵은 것으로 표현한 것은 깊이 우선 탐색을 한 것입니다. 지금 보면 이 방향 그래프를 깊이 우선 탐색을 하면요, 몇 개의 컴포넌트가 나눠지냐면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요거 하나, 여기 하나 떨어지죠. 그리고 요렇게 연결되어 있는 요 트리 하나, 이렇게 세 개의 트리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트리를 이루어질 때 이것을 트리가 여러 개 있다 그래서 숲이라고 그러죠. 포리스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향 그래프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연결된 모양이지만 깊이 우선 탐색을 하면 여러 개의 숲이 나올 수 있다, 여러 개의 트리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보고요. 그리고 이 전에 했던 바이 커넥티비티에서 했던 그런 문제처럼 기표선 탐색을 하는 순서대로 번호를 붙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트리를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전에 했던 거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색깔을 안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제가 색깔을 바꿀게요. 그래서 A를 1번으로 방문했고 B를 2번으로 방문했고 D를 3번으로 방문했고 F를 4번으로 방문했고 E를 5번으로 방문했고 C를 6번으로 방문했고 이렇게 방문 순서에 따라서 번호를 붙입니다. 그래 놓고 이 까만색 선은요 트리 간선을 의미합니다. 즉 A에서 B로 가는 것, A에서 C로 가는 것, A에서 D로 가는 것이 다 트리 간선이죠. 이렇게 트리 간선이고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이 굵든 짧든 가늘든 난트리 엣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난트리 엣지죠. 그러니까 기표선 탐색을 하면서 트리의 간선이 아니라 트리의 간선으로 선택되지 않는 간선을 난트리 엣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빨간색은 난트리 엣지를 보면 되는데요. 이 난트리 엣지를 다 그립니다. 다 그려놓고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E에서 A로 가는 난트리 엣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D에서 C로 가는 난트리 엣지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F에서 B로 가는 난트리 엣지가 여기 있죠. 이렇게 빨간색으로 다 이렇게 그려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한 결합 요소로 알고 있는 ADEF 이것과 또 GIJ 이것의 특징을 가만히 보면요. 뭐가 특징이 될까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보시면 이렇게 내려가서 제일 밑에 떨어지는 요것에 난트리 간선이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경우, 그러니까 A로 시작해서 이 기표선 탐색을 하면서 제일 밑으로 내려갔을 때 자기 하의 정점에서, 그러니까 테스트 정점의 하의 정점에서 난트리 간선으로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경우, 이렇게 자기 자신을 가리킨 경우 이 ADFE는 강한 결합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GIJ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가리키게 되죠. GJI로 내려가서 자기 비트리 간선으로 다시 올라와서 자기 스스로를 가리키게 되는 이 경우를 강한 결합 요소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바이 커넥티비티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바이 커넥티비티는 자기보다 위를 가리키게 하면 서로 연결된 것이다, 이런 것이었는데, 강한 결합 요소, 방향 그래프에서 강한 결합 요소는 자기보다 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가리키도록 해주는 이 정점의 리스트를 강한 결합 요소라고 그런다 이거죠. 그래서 전에 봤던 그 리스트 그래프에서 find AP라고 하는 단절점을 찾는 그 문제와 상당히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구현한 것도 그것과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구현 부분을 보면요. 우선 이제 스트롱 커넥트라고 해서 외부 함수가 있는데, 이것을 보면 이제 스택을 하나 만들고, order라는 것은 그 기표순 탐색의 어떤 일련 순위를 저장하는 함수고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처음에 0으로 이제 설정해 놓죠. 그리고 이것은 이제 아까처럼 포리스트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정점에 대해서 방문하지 않은 점. order가 이제 1부터 시작하거든요. 1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0이라고 되어 있어서 방문 안 한 거고요. 방문한 점은 1부터 1, 2, 3, 4, 5, 6, 7, 8 이렇게 1년 순서를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0이 되면 방문 안 한 점이니까 방문 안 한 점에 대해서 strong connect 0부터 시작해서 스택을 넣고 이 재기호출 함수를 부르게 됩니다. 이 strong connect가 재기호출 함수인데요. find APS도 여기 find AP가 있었고 underbar find AP가 있었죠. 그래서 이 보면 거의 비슷한 구성이고, 최소값을 저장할 최소값이란 것은 위로 올라가니까 자기보다 위로 올라가니까 값이 작아지죠. 그래서 이것이 최소값이 된다고 보면 최소값을 찾는 문제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오면 오더를 하나 여기 오더거든요. 두 번째 문제가 여기 0으로 넣었으니까 처음에 1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오더를 하나 첨가시키면서 이것을 스택에 넣고, 이제 기피순 탐색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스택에 넣고 자기 자신이 인접한 버켓에 대해서
방문하지 않은 점이면, 인접한 점이 방문하지 않은 점이면, 스트롱 커넥트를 다시 불러주는 것이죠. 스트롱 커넥트를 다시 불러주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뭔가 리턴하게 되는데, 뭘 리턴하냐면, 그러니까 방문하지 않은 정점이면, 이것은 뭐냐면, 트리 간선이 되는 것이죠. 보면, 이런 것들이 왜 난트리 엣지가 됐냐면, 여기서 일로 가야 되는데, A가 이미 방문한 정점이기 때문에 방문을 못한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난트리 엣지가 되는 것이고, 방문하지 않은 정점이라서 방문을 했으면, 이게 트리 엣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트리 엣지가 되는 경우죠. 그래서, P 오드가 K가 0이 아니라면, 0이 아니라면, 그거죠. 뭐죠? 난트리 엣지죠. 그래서 이것은 자기 자신을 그 우선순위, 자기 자신의 순서를 이제 그걸 두고요. 방문을 했으니까 그것에 오더 있죠. 그러니까 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E의 주변 정점. 그러니까 E의 입장에서 주변 정점 A가 있는데 A가 1이죠. 그렇죠? 요 1을 이제 여기서 1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민 값을 계속 최소값으로 유지를 합니다. 이렇게 YM을 돌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돌다 보면 뭡니까? 민 값이 자기 자신을 가리키면 즉 이렇게 올라온 경우 이거 자기 자신을 가리키면 이것이 이제 방문한 정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가리키게 되면 이 스택에 들어갔던 여기서 이제 재기 호출인데 굳이 스택을 쓰는 이유는 정점들의 리스트를 구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가리키면 스택에서 팝을 해서 자기 자신 나올 때까지 스택에서 팝을 해서 비짓을 하면 그것이 출력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A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스택이 A에서부터 넣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B로 갔는데 잠깐만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A에서 있었는데 먼저 B로 갔죠. 스택에 넣죠. B에 갔는데 얘는 민이 뭐냐면 나트륨 관사로 올라가는 게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이거 입장에서는 강한 결합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D가 들어가는데 D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트레이치를 계속 리커시브하게 들어가겠죠. 요 문장으로 이제 계속 리커시브하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다 보면 E가 걸리면요. F가 걸리면 민 값이 2로 되는데 2로 이제 작은 값으로 가게 되는데 E까지 가게 되면 민 값이 1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뭡니까? 아까 A, B, D, F, E까지 스택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민 값이 1로 되니까 E 같은 경우는 1이 되니까 이때부터 스택에서 팝을 하는 것이죠. 같은 것이 될 때까지. 그래서 팝을 하면 그것이 이제 뭡니까? 그것이 강한 결합 요소가 되는 것이죠. 맞습니까? 맞죠? 자기 자신의 안정까지 출력하고 그것을 빼면 된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보시면 약간 복잡하지만 전에 봤던 바이 커넥티비티를 즉 단절점을 구하는 문제와 이 스트롱 커넥터를 구하는 문제는 서로 같은 방법으로 쓰고 있고 깊이 요소 탐색 순서와 난트리 간선으로 위로 올라가는 이것을 리커시브하게 최소값을 찾아내므로써 스트롱 커넥티드 요소를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한 결합 요소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